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던 결혼. 아직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깰 정도로 열이 받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려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마음이 안정적이진 않네요. 딴에는 할 수 있는 복수는 다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속이 안 풀립니다. 그놈과 제가 알게 된 지는 8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났고 원래 그곳에서 젊은 사람들끼리 붙어 있으면 연애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와 그놈이 그런 케이스였죠.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학생 때 용돈 벌어보고자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서로 직장에 취직하여 열심히 일했고 연애한 지 5년 만에 결혼하고자 마음먹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준비한 터라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집이며 혼수며 의논해서 할 수 있었고 서로의 집안에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이 결혼했습니다. 특히 아들만 둘이 있던 집안이라 시어머니가 저를 엄청 예뻐하셨습니다. 딸 생겨서 너무 좋다며 가까이 살며 행복하게 지내자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사랑이 싫지 않았고 친구들이 시월드니 뭐니 해도 다른 집이랑 제 시댁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결혼한 후에도 변함없이 저를 대해주었죠.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단지 같이 산다는 것뿐. 만난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설레는 감정보다는 편한 친구처럼 서로를 대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편하고 좋았는데 그놈한테는 아니었나 봅니다. 늘 자기는 성인이 되고 나서 첫 연애인데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아쉽다고 장난 반 진심 반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놈 만나기 전에 그래도 몇 번의 연애를 경험해서 솔직하게 그렇다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라며 찡찡대고 그랬죠. 늘 그냥 웃어 넘기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 되면 할머니 만나러 가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좀만 참으라며 장난식으로 넘기곤 했죠. 아이는 1년 정도 맞벌이를 하여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임신을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죠.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둘 다 병원에 가봤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놈 그리고 기대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죄송할 일도 아닌데 말이죠. 가끔 싸울 때도 있었는데 정말 개소리를 해서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너가 나 만나기 전에 딴 남자랑 하도 그 짓을 해서 정자에 항체가 생겨서 임신이 안 된다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대곤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미안한 마음에 참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내가 왜 이딴 더러운 취급을 당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싸우고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그리고 다 피임했기 때문에 내 몸에 그런 거 들어간 적 한 번도 없다고 반박하면 자랑이다 하며 또 비꼬았죠.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냐고 아예 처녀를 만나지 하면 네가 그렇게 살았었어야지 하며 또 제 속을 박박 긁어놨습니다. 시댁에서 밥 먹다가 얼른 임신해야지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얘가 과거에 남자들 많이 만나서 그래 이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얼굴이 뻘개져서 터질 뻔했습니다. 그날도 집에 와서 대판 쌓았습니다. 저도 화나서 그렇게 억울할 거면 나 만나기 전에 여자 만나서 사귀고 하지 왜 찌질하게 계속 혼자였냐고 하면 지 혼자 열폭해서 남자는 군대 가고 하는데 언제 연애하고 했겠냐며 남자 많이 만나봐서 좋겠다 하더군요. 상대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임신을 못해서 그런가 싶어서 정말 열심히 찾아보고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근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심리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몸에 문제가 있는 건지.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도 여기저기 다녀보고 그랬습니다. 자꾸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요. 사이가 점점 냉랭해지고 원래도 친구 같은 사이였는데 계속 이 상태가 되니 정말 그냥 남편이 아니라
동거인 정도의 사이가 되더군요. 그놈도 저를 그냥 와이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냥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정말 칼같이 각자 하고자 했던 일 나눠서 하고 한마디로 정이란 것이 없었죠. 제가 밥을 하면 그놈이 설거지를 하고 제가 빨래하고 그놈이 옷 개고 뭐 이런 식의 가사분담. 그냥 둘 다 하숙하며 할 일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제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지만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거들떠도 안 보더군요. 그래도 시댁에서는 마음 편하게 먹으라며 절 위로해 주셨고 잘 해주셔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놈이 집에 들어와 이혼하고 싶다더군요. 뭔 황당한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왜 이혼해야 하냐고 하니 그냥 이혼하는 게 좋겠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무슨 이유가 있어야 이혼을 할 거 아니냐고 하니 이유는 없고 그냥 사랑이 없다고 하더군요. 자꾸 답답한 대답만 늘어놓기에 고민이 많아 시어머니께 전화하니 나도 얘기 들었는데 아직 애도 없으니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시기에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절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해 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단지 애 못 낳는다는 이유로 이런 거면 아직 인권 수정 방법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성급하게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 납득시킬 만한 이유를 들고 오라고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니 얘기 좀 하자기에 앉아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하더군요. 뭔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어서 물으니 같은 회사 여직원하고 하룻밤 실수를 했는데 그 직원이 임신을 했답니다. 나이가 23살밖에 안 되는 여자고 그 아이 꼭 낳고 싶다고 하더군요. 듣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 내밀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할 말을 잃었죠. 시댁에 전화해서 알고 있었냐고 물으니 시어머니 하는 말이 임신했다는데 어쩌겠냐며 미안하다더군요. 이미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저한테 이혼하라고 부추긴 시어머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뻐하면서 잘해주었던 게 다 가식이었다고 생각하니 역겨웠죠. 그냥 애나 낳았으면 좋겠는데 못 낳고 있으니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알아서 다 정리하더군요. 제가 도장도 안 찍었는데 지 짐 다 빼서 시댁에 가져다 놓고 집은 정리할 거니까 알아서 나가라고 말만 남기고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소송한다고 겁을 주니 하라고 하더군요. 이제 간통죄도 없어지고 뭐 거칠 게 없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냥 위자료 주면 된다는 식의 행동이었죠. 이거 정말 어떻게 엿을 먹이나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소식 듣고는 까무러치실 뻔하시고 엄청 마음 아파하시고 아빠는 이놈 잡아 죽인다고 난리를 치셔서 회사 찾아가서 깽판을 쳤죠. 그래도 그냥 무덤덤해 보였습니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이혼 서류 도장 찍으라고 하는데 쉽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했고 저도 그 집에 있는 게 괴로워서 짐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주쯤 뒤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군요. 결혼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으니 친구들도 겹치는 친구가 많았고 그중 한 친구가 저한테 땡땡이 결혼한다고 하던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궁금해 하더군요. 주위에선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라 그럴만도 했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결혼한다고 하니 황당했겠죠. 대충 들어보니 그냥 양가 식구들 그리고 친한 사람들만 불러서 모여서 단출하게 결혼식 치르려고 하는 것 같더군요. 아직 저랑 깨끗하게 정리된 것도 아니고 소송 중인 상태에서 그딴 파렴치한 짓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바로 전화해서 결혼하는 게 무슨 소리냐 하니 임신해서 배부르기 전에 결혼식 올리고 싶다 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더군요. 진짜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가정, 남편, 그리고 주위의 친구들도 다 그놈한테 붙었더군요.
어떻게 저를 나쁘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지를 표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괘씸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인터넷으로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저랑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 카페에서 도와준다고 하기에 뭐 어떻게 하려나 싶었는데 결혼식에서 깽판을 놓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놈 결혼식 날 가서 깽판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차분하게 쳐다도 안 보고 빨리 나가라고 신사적으로 하더니 계속해서 깽판을 치니 결국 경찰을 부르고 이러지 말라고 하는데 시어머니 거기서 너 이렇게 막대 먹은 애였냐고 저한테 나무라시기에 막대 먹은 건 그쪽 집안 같은데요? 대들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상황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그 후의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 정상적으로 끝나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까지 찾아가서 난리를 쳤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번 가서 뒤집어 놓았는데 저까지 가서 사내 커플 붙어 먹으면서 물 흐리는 거 아냐고 모르냐고 방방 뛰며 난리를 쳤더니 결국 또 경비들 와서 붙잡혀 갔습니다. 이딴 년놈들 회사 계속 다니게 하는 이상 계속해서 찾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놈한테 연락 와서 회사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영업 방해죄 같은 걸로 쳐넣는다며 흥분하기에 마음대로 하라 했습니다. 너 앞으로 정상적으로 살 수는 없을 거라고 겁을 줬죠. 언제 어디서 험한 꼴 당할 줄 모르니 조심하라 하니 치가 떨린다 하면서 끊더군요. 그러면서 소송은 제가 유리하게 재산 분할도 되고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까지 받고 끝냈습니다만 제 마음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가 당한 것을 생각하면 이대로 그냥 잘 살게 놔둘 순 없었기에 계속 괴롭히고 SNS에서 저 있었던 일 다 적어 소문내고 신상을 밝히지 않는 선에서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 주변 사람들도 상황 다 알게 되고 슬슬 그놈 욕하기 시작했죠. 결국 정상적으로 그 동네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되었고 회사에서도 결국 징계위원회 열리고 경고조치 받았는데 주위에서 하도 수군대서 결국 관두게 되었다 들었습니다. 이사 갔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뭐 어디 꽁꽁 숨어서 잘 살려나는 모르겠지만 제 귀에 소문 들리거나 눈에 보이면 또 어떻게든 못 살게 굴 겁니다. 주변 제 친구들 처음에는 저 응원해주다가 소송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굳이 그럴 필요 있냐고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 상황 안 겪어본 분들이면 모릅니다. 진짜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이혼하자는 소리 들었고 믿었던 시댁에서도 배신당한 심정. 지금 이 정도로는 끝낼 수 없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믿고 별의별 소리를 들어도 남편이라 참아온 것들이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이었죠. 끝까지 갈 겁니다. 행복하게 그냥 둘 수는 없죠. 제 마음이 병들어도 어쩔 수 없네요. 또 일이 생기면 찾아오겠습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